보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무한화사는 한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붓기, 부종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붓기, 부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부종의 구체적인 원인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의 부종분류법, 붓기의 또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부종, 붓기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이데마라고 부종을 표현하는데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이 몸 안에 액체가 있거든요. 이게 혈관 밖 세포의 부분, 즉 세포와 세포 사이 부분을 세포 외 부분이라고 하는데 간질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몸이 붓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현상, 이걸 이제 부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 같은 액체가 고여서 과잉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부종, 붓기, 이데마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이죠. 한마디로 몸이 부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 물기가 70%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2는 세포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세포 외 물질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세포 외 수분의 25%, 4분의 1은 혈액 안에 존재를 하고 나머지 75%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혈액하고 간질 사이에는 이 수분이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혈액 내부의 삼투압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혈액 속의 수분이 세포 사이의 공간인 간질로 이동해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부와 피부 밑 조직에 부종이 발생을 하면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갖게 되고 누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온폭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심부전 또는 간경화 또는 신부전과 같은 이 굉장히 위험한 전신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국소부종, 일부분에만 이제 붓는 경우에는 주로 동맥이나 정맥, 림프관 같은 혈관계의 이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 전신성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여러 곳이 동시에 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심부전증이나 간경변증 또는 폐성심, 그러니까 폐가 원인이 돼서 심의 문제가 되는 걸 폐성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이 극단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신증후군 같은 질병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신성 부종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과적인 종합검사를 꼭 먼저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아주 간혹 좀 드물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이 특발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디오패식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모를 때 특발성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 특발성 전신부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염분, 그러니까 소금기나 수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장기 이상을 배제한 뒤에야 이런 특발성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특발성 전신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또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과 함께 주기적으로 손이나 다리나 얼굴이 붓게 되는데 특정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주로 20, 30대에 잘 발생을 하고요. 폐경 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런 특발성 전신부종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오전보다는 오후 늦은 시간에 더 많이 붓는 경우들이 많고요. 얼굴이나 손이 붓기도 하는데 가끔씩 저녁보다는 아침에 더 심한 경우도 일부이지만 있기도 합니다. 드물게 이 유방, 가슴의 팽창을 호소하는 여성분들도 있으시고요. 이 전신에 힘이 없고 흥분을 잘하게 되고 우울증 같은 게 동반이 되면서 소화장애 같은 것들이 같이 병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피곤함이나 우울증 등이 환자의 한 80%에서 나타나는 수반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짜게 많이 먹는 경우에도 부종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내과적으로 특별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이고 약한 정도의 그런 부종만이 반복이 된다면 한번 염분 섭취를 줄여보는 것, 그러니까 고단백으로 먹고 저염으로 식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보는 것도 부종 증상 치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국소부종,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만 붓는 이런 국소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만 붓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정맥의 피, 정맥을 흐르는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 정맥순환부전, 그리고 림프관의 막힘 또는 림프관의 일부가 약간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 또는 염증이나 국소적인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붓는 것은 일종의 정맥순환부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늘 서 계신 분들, 특히 군인이나 이렇게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맥순환부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피부 밑 조직의 감염, 예를 들어서 연부조직염이라든지 봉소염이나 혈관 부종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국소의 과민 반응에 의한 부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맥류나 알러지 과민 반응 등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정확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부종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 즉 우렬성 심부전, 교착성 심낭염, 간경변, 신부전, 또 신증후군, 봉소염, 화상, 벌레물림, 세균감염, 정맥류 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신장과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부종이 생기는 양상에 있어서 특징적인 차별점, 차이점이 있는데요. 신장이 나빠져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온몸이 전체적으로 다 붓는 반면에 심장이 나빠서 생기는 부종은 주로 낮은 부위, 즉 서 있을 때는 종아리, 누워 있을 때는 엉덩이 쪽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부종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는 부종이 먼저 발생을 한 다음에 혈행순환이 당연히 나빠지게 되고 당연히 저산소증, 그쪽으로 세포에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손상이 되고 섬유성 변화, 그러니까 노화가 발생을 하고 감염이 잘 이루어지고 부종, 악화처럼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한 번 부종이 생기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부종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각각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렬성 심부전이 첫 번째입니다. 심장에서 이 혈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심장 질환 중에서 부종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우렬성 심부전이죠.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적어지고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해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혈관 속으로 이 재흡수된 수분이 세포 사이의 공간인 간질로 빠져나가게 되면
전신 부종과 함께 폐의 부종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간경변증입니다. 간경변증.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간 조직이 딱딱하게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서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간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으면서 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혈액의 순환이 좋지 않아서 간으로 흐르는 간 문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간 문맥에 고혈압이 유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알부민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혈액 내 알부민 농도 또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삼투압 기능이 약해집니다. 삼투압이 약하게 되면 혈관 내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사이 공간인 간질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서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신 부종과 함께 복수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콩팥, 그러니까 신중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중군은 이 부종의 드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종과 동반되는 과다한 단백뇨라든지 혈액 내의 알부민 농도가 감소하는 저알부민 혈증이라든지 혈액 내 지질이 침착되는 고지질 혈증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신중군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과거에는 삼투압의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나트륨 과다로 인한 수분 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생기는 부종, 일명 이 점액 부종이라고 하는데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이 피부에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좀 특수한 형태의 부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 정강이 앞쪽에 생기게 되는데요. 눌러도 쑥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붙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종이 심해지면 넓은 부위로 진행이 되어서 얼굴이나 눈, 손, 발까지 퍼지게 되죠.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저알부민 혈증인데요. 저알부민 혈증이 생기면 삼투압이 감소되어서 염분과 수분을 혈관 내에 잡아둘 수 없어서 순환되는 혈액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염분과 수분을 재흡수하지만 삼투압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결국 부종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가 이제 약물로 인한 부종인데요. 많은 양약들이 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부종은 주로 발등과 발목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부 약물이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나트륨의 재흡수 증가를 유발하는데요. 흔히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처방받고 계신 이 진통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칼슘 통로 차단제와 같은 혈압약이 대표적인 이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제입니다. 약물로 인한 부종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되죠. 자, 특발성 부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종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이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종을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여성분하고 관련된 부종인데요. 월경 전 부종이 있습니다. 생리 전 부종이죠. 생리 그 주기와 관련해서 생기는 부종을 월경 전 부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 이 여성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이 나트륨하고 수분의 저류가 생겨서 부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종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부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발성 부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감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맥부전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맥부전증이라고 하는 건 정맥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어서 생기는 부종인데요. 주로 심부정맥 혈전과 같이 정맥이 막히면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서 간질내로 수분이 이렇게 이동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림프 부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계 손상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체액이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로 암에 걸렸거나 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림프절 손상으로 림프액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지 말단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 림프관에 기생하는 사상충증이라고 하는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이 림프 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명칭이 지방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방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골반에서 발목 사이에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피하의 지방세포의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작은 혈관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지방부종 환자는 사춘기 이후 1, 2년 이내에 시작되어서 지속적으로 다리, 허벅지, 골반이 이렇게 무겁고 아프게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고요. 이 발목 양쪽 끝에 피하 지방이 동일하게 축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피부 표면은 잘 구분이 안 되는 덩어리로 이렇게 만져지다가 나중에는 오렌지색의 축적된 지방들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성 하지부종도 있는데요. 노인성 하지부종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이제 점차 증가하면서 피부의 탄력성 그리고 근력 약화로 인해서 다리에 혈액이 많이 몰리고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부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무릎 아래가 붓고 무겁다는 증상을 자주 어르신들께서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동의보감에서 부종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리고 부종을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부종이 발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이 부종을 10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종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옆구리부터 붙는 것을 청수라고 했고 혀 밑부터 붙는 것을 적수라고 했고 주로 이제 색깔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하고 배부터 붙는 것을 황수라고 표현했고 다리부터 붙는 것을 백수라고 표현했고 음부부터 붙는 것을 흑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사상에 기반해서 이 부종을 분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얼굴부터 붙는 것을 또 현수라고 표현도 했고 팔다리부터 붙는 것을 풍수라고 했고 외신 그러니까 음부 생식기를 의미하죠. 외신부터 붙는 것을 석수라고 표현을 했고 아랫배부터 붙는 것을 높을 고자를 써가지고 고수라고 표현했고 병이 심해졌다 나았다 하는 것을 기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종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이긴 하지만 결량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기분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혈분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이 결량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기의 병이 있을 때 습열이 겹쳐서 생긴 부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음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가슴이 더부룩하고 그득하고 배가 끓고 배가 좀 아프고 시리고 저린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혈분증이라고 하는 거는 경맥이 잘 돌지 못해가지고 혈이 물로 변해서 팔다리가 뻘겋게 이렇게 붓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수종으로 부은 것을 치료하는 대체적인 원칙은 중초를 보하고 그러니까 소화기를 보해주고 나쁜 기운인 습담을 빠지게 해서 오줌으로 소변으로 잘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한약 처방은 보중치습탕 그러니까 중초를 보해주고 습기를 내려준다. 그래서 보중치습탕을 처방한다라고 동의보감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부종 증상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3가지 금기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의 어떤 섭생법하고도 좀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소금을 털끝만큼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면 음식에 식초를 약간 넣어서 조리해서 먹고 부종이 있을 때에는 소금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 서양의학적으로도 올바른 금기사항에 해당이 되죠. 특히 이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소금을 먹게 되면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조심하라고 한 것은 침 놓는 거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의사들한테 이렇게 일러주셨는데요. 침 놓을 때는 오직 수구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수구혈. 그 인중 정중선의 정쯤에 위치한 혈자리가 수구혈인데 여기에만 침을 넣어야 되고 만약 침을 아무데나 막 놓게 되면 그곳으로 물이 흘러나오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침 놓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세 번째가 달콤한 맛의 약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습이 더 심해져가지고 배가 빵빵해지게 된다, 창만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또 하셨어요. 얼굴과 다리가 잘 붓고 비만 경향이 있으면서 여드름도 좀 잘 날 수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제가 좀 꼭 좀 추천할 만한 한방차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율무차입니다. 율무차. 이 율무는 차로도 끓여 마실 수 있는 곡식의 한 종류로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에서 구입하기도 굉장히 쉽죠. 한의학에서는 의이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한약재의 한 종류인데요. 의인의 이 기본 효능은 제일 중요한 게 이뇨삼습입니다. 이뇨삼습.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노폐물을 잘 빼주고 부종을 억제해준다. 이게 대표적인 율무의 의인의 효능이고, 두 번째는 건비지사 효능이 있습니다. 이 비위계통을 좀 든든하게,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설사를 완화시킨다. 세 번째가 해독배농 기능이 있습니다. 해독배농. 독이 되는 독소를 많이 풀어주고, 그러니까 해독작용이 있고, 배농, 그러니까 뭔가 염증 반응의 결과물로서 뭔가 농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거를 잘 바깥으로 배출해준다. 이것도 여드름에 굉장히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장관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습담, 부종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이 의인이다, 율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현대 양리학적으로도 이 의인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부종, 뭐 특발성 부종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인데 특발성 부종, 그리고 배뇨장애,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율무는 혈류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혈류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안정피로, 눈이 막 뻑뻑해가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안정피로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분들, 특히 여자 수험생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율무는 이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염 효과, 그리고 통증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세적인 문제로 늘 어깨와 목이 아픈 우리 고3 수험생분들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재다. 그러니까 열심히 율무차를 적극적으로 좀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부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종이 오래되면 살이 찌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답변을 정확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하신 분들, 좀 살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부종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부종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살, 즉 지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종의 물,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의 수분이 혈관 밖에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비만한 사람에게서 부종이 잘 관찰되는 원인은 뭘까요?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혈행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종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 몸에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못해서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잘 축적이 되어서 비만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종이 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종으로 인해서 지방 축적이 더 진행될 수는 있고 지방 축적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를 제가 또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리에 부종이 자주 생깁니다. 이 스타킹이나 여성분 질문이에요. 스타킹이나 부츠 등으로 압박을 가하면 가라앉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다리는 신체에서 이 낮은 부위에 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전신 부종이 함께 있으면서 특히 더 심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생기는 부종이 전신 부종이 있으면서 주로 다리에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리에만 발생하는 부종인지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 국소부종이라면 정맥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정맥부전, 림프관의 막힘, 염증이나 국소적인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계속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붓는 것은 일종의 정맥순환 부전입니다. 피부 및 조직의 감염, 그러니까 연부조직염이나 봉소염과 같은 그 피부 및 조직의 감염이나 혈관부종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나 국소 과민 반응에 의한 부종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액체가 고이는 것을 막아주면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가슴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거나 주물러 주는 것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십니다.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아서 착용하는 것이 정맥 부전이나 림프관 막힘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부추로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과는 달리 이 부츠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움직임을 저해해서 정맥이나 림프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붓기, 부종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붓기와 함께 부종의 구체적인 원인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의 부종의 분류법, 그리고 부종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